자, 나는 솔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 113화에서 드디어 이때까지 꼬여왔었던 그 오해의 실마리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분탕질을 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숙님과 영자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분탕질의 주동자들인 겁니다. 굳이 둘 사이에서 지분을 따져보자고 하면 영숙님이 몇 프로 더 많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독인 객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바로 광수님이죠. 광수님도 아예 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메인은 영숙님과 영자님이고요. 그리고 서브로 광수님도 당연히 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돌싱 특집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들은 그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피실험자, 즉 광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의도적 가스라이팅을 주도하고 있는 첫 번째 주동자 영숙님, 수동적 입장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주동자 영자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현혹당하는 무리들 영철님과 순자님이 있겠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옥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먼 발치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숙님, 명식님, 용호님이 등장하는 하나의 실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주동자 영숙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의 제일 주동자죠. 일단은 영숙이라는 인물이 16기 출연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는 용호님과의 데이트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용호님이 영숙님을 향해서 먼저 한 말이 영숙님은 차갑다, 차가운 도드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영숙님의 성향을 잠시 보면요, 영숙님은 어떤 대화에서든 먼저 본인이 이 대화에서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간을 먼저 보는 타입이에요. 즉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밑밥을 까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상대 말하는 거 들어보고 상대 스타일도 슬쩍 체크해보면서 상대를 먼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갈 틈이나 자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치고 들어가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아마 본인과 잘 맞는 소소한 인맥만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타입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영숙님은 16기 안에서도 카메라 안이든 카메라 밖이든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아직도 미스터리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숙님과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님을 향해서 영철님도 그러죠. 영호야, 너 영숙님하고 데이트 어땠어? 영숙님은 연구 대상인데 라고. 영숙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발을 슬쩍 담궜을 때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자리이거나 상대라면 애초에 그냥 피하거나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죠.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영호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거나 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냥 자리에서 피해버리는 겁니다. 별로 할 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용호님과의 데이트 때도 처음에는 간을 좀 보죠. 용호님이 어느 정도 분위기도 유도하고 하니 그제서야 이런저런 썰을 풀어내면서 슬슬 대화의 발동을 걸기 시작하죠. 본인 주도하에. 한참을 듣고 있던 영호님도 그러죠. 아,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숙님도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싶었는지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나 라고 하죠. 근데 영호님이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영호님은 단지 차돈녀라 말도 많이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말도 엄청 잘하고 많네요. 그리고 말투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어법이다 보니 영호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연설 잘 들었다고 한 건데 영숙님은 내가 너를 이기려고 했나? 이렇게 알아듣고 말하는 거 보면요, 과거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대화법이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난 남자들로부터 많이 지적받았을 거라 보거든요.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아마 대화에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을 테니까요. 영숙님에게 있어서 상대와의 대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인식되고 습관화된 부분이라 문제를 지적받고 고치는데도 상당 시간 걸릴 거라 봅니다. 그런 특유의 어법, 말투, 상대를 지배하려는 듯한 대화법, 그 속에서 본인의 자아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는 자의식, 즉 상대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 나의 성취감은 배가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느껴지고 그 속에서 자아를 찾는 듯한 행복감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영숙님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옥수님을 통한 열등의식, 피해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본인이 믿고 싶은 것들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라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숙님이 옥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광수님에게 전달한 부분, 그리고 본인 SNS 계정에서도 아직까지 말을 전달한 주체가 옥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확증 편향의 공통된 증상들인 거죠. 그놈의 경각심. 이번 편에서 영식님과의 대화에서도 또 경각심을 운운하죠. 물론 팩트는 아침부터 현숙님의 질투성 견제도 심하긴 했죠. 지속적으로 영숙님에게 영호님과 데이트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견제성 멘트를 많이 보이셨었잖아요. 하지만 영식님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의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냐는 거죠. 본인이 다시 영호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식님을 이용하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경각심이라는 단어 선택도 그런 겁니다. 뭔가 유식해 보이는 듯한 말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듯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모인 자리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먼저 옥수님이 차분하게 오늘 광수님이 본인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사용하지 않고 정숙님에게 쓴 거에 대한 섭섭함과 어제까지 본인의 마음은 광수님이었다고 또 새벽 2시까지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오늘 공용 거실에서 데이트 간 사람들 빼고 남아있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옥수님은 영수님은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고 광수님과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었죠. 이 사건의 또 한 명의 주동자인 영자님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죠. 영자님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영철님에게는 또 다르게 말을 전달하죠. 영자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상황에서 옥수님은 본인의 진심을 다시 한번 더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영숙님,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본인이 제일 뜨끔했겠죠. 당연히 제일 찔려야 정상이겠죠. 본인의 뇌피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옥수님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영자님은 바로 영숙님에게 또 밀어치게 하죠. 어제 광수님과 데이트한 사람이 영숙님이니 영숙님이 뭐 할 말 있을 거 아니냐고. 영자님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할 만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자 영숙님의 대답, 어제 본인이 했던 표현 그리고 뉘앙스 그거에 50%도 말 안 하고 최대한 이 상황을 순화시켜서 대답하죠. 본인 생각에는 영수님이랑 옥수님 둘이서 비주얼도 그렇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광수님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더 알아보라고 했다. 말은 틀리진 않지만 표현법, 어감, 말투, 분위기 전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정숙님 이미 광수님한테 다 듣고 와서 이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숙님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말이 와전된 거다라고 하니 옆에 있던 영숙님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 달리 오히려 선빵치죠. 광수님, 옥수님, 영자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하고 영자님이 제일 지분이 많은 주동자들인데 자기는 쏙 빼놓고 이제 와서 세 명이서 알아서 쇼부 봐라 이건가요? 저는 이런 영숙님을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들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뻔뻔한 거죠.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도 다들 의심에 찬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죠. 그러자 정숙님이 바로 무슨 소리냐 너도 있잖아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미꾸라지처럼 넌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뒤 예고편에서 보면 정숙님은 옥수님과의 1대1 대화에서 옥수님한테 이때까지 광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전해주죠. 광수님과 영숙님 말이 서로 다르다고. 그 말을 들은 옥수님은 갸우뚱하죠. 그럼 왜 영숙이가 나한테 그러는 걸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하고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아직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영숙님이 그럼 왜 옥수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본인만의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옥수님에 대한 열등의식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들 그리고 그걸 부추긴 옥수님의 은근한 자기사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숙님의 심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분석했었고요. 그거 말고 뭔가 또 다른 계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봤는데요. 옥수님과 영숙님이 둘이서 같이 대화 나눈 거는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이 같이 빠져나와 같이 숙소에 와서 나눈 대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옥수님이 영숙님에게 그랬었죠. 착한 사람은 광수님인 것 같은데 솔직히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은 영수님이다. 이런 말을 영숙님에게 건넵니다.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영숙님은 그때 옥수님의 그 말에서 자기 해석법 또는 자기 편향 확정 방식으로 옥수님 입장에서 사람은 광수님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영수님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 싹 튼 근원지, 그 발단지가 그 두 사람만 공유했었던 그 공간, 그 둘만이 나눴던 그 대화, 거기서부터 어쩌면 영숙님의 혼자만의 상상 속 세계로 빠져 쭉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는 아닐까요? 다른 주동자 영자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갈게요.